네. 이번 페로 랜드 관련해서 발표 세미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키옥시아 이제 96단 이제 3D 랜드에 관련하여서 발표하였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차세대에는 어떤 랜드의 구조가 이제 각광받을 것 같냐?"라는 질문에 이제 현재는 아카데미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페로 랜드에 관해서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서 이제 기존의 3D 낸드 플래시에 어떠한 문제 이슈가 있고 그런 이슈를 빼로 낸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관련해서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존 플래시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CTF 저번 주에 발표했듯이 뭐 CTF 구조나 플로팅 게이트 뭐 이렇게 두 가지 구조가 거의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고, 최근에는 CTF 구조로 거의 CTF 구조가 거의 많이 고정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CTF 구조에서도 이제 그래도 아직 여러 가지 이슈가 남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랜드 플래시가 프로그래밍이나 이제 이레이즈 할 때 매우 높은 동작 전압을 요구합니다. 약 한 20V 정도의 높은 전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20V 정도의 높은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인제 CTF 같은 경우는 그 차지 트랩 레이어에 그 전자를 포획해서 하는 방식인데, 그런 CTF 구조 같은 경우는 여러 높은 동작 전압 때문에 인제 셀 투 셀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CTF 그 트랩 레이어에 전자가 포획됐을 시에 인제 다른 인접 셀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레이징 될 때 인제 원래 프로그램이나 이레이징 되지 않아야 할 셀에 인제 그렇게 그 다른 셀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그림에 보다시피 VTH가 원래는 아이디얼하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셀 투 셀 인터피어런스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VTH의 분포가 상당히 넓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거는 쪼끔 예전 자료이긴 한데 이런 이제 점점 테크 노드가 점점 줄어들면서 점점 인제 스케일링 다운 되면서 이러한 인제 셀 투 셀 이제 CCI라고 부르더라고요. 인제 CCI가 강화되면 이제 어느 순간 테크니컬 노드가 인제 이하로 내려갔을 시에는 이제 멀티 밸류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MLC 구조에서는 이제 VTH 윈도우 마진 인제 설계 시에 마진이 거의 0 볼트로 수렴할 것이다라는, 이건 쪼금 예전 자료이긴 한데 아마 이렇게 안 되도록 여러 공정 과정에서 현재는 많이 해결됐을 거긴 합니다만 여전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긴 합니다. 즉 여기에서 인제 그런 셀 투 셀 인터피어런스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여기 이 3D 구조를 봤을 때 이 워드라인 말고 이 워드라인과 워드라인 사이에 있는 이러한 옥사이드로 결국 아이솔레이트를 시켜 줘야 되는데, 결국 이런 높은 동작 전압 때문에 이러한 옥사이드는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고, 이 옥사이드에 스케일링 다운을 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이 워드라인의 높은 동작이 하게 되면 이제 인접 셀의 인터피어런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옥사이드가 필요한데, 결국 이러한 옥사이드를 어느 이하로 줄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줄이게 되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인접 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원래는 이렇게 VTH가 분포해야 될 것이 이렇게 VTH 분포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즉 이렇게 커지게 되면 나중에 디자인 마진 같은 거에서도 굉장히 안 좋게 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옥사이드 셀은 어느 정도 존재해야 하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3D 랜드 스케일링 다운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 부분인데, 이 3D 랜드의 스케일링 다운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러한 기존 CTF나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제 페로를 이용한 낸드 형태를 고안해 냈습니다. 페로 낸드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게 3 차원 구조로 생각해 보면 이 중간 원에 인제 이런 폴리실리콘 채널을 이제 필링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원래 CTF 원래 뭐 인제 나이트라이드 물질로 이용한 CTF 레이어를 인제 하프늄이나 이런 이제 페로의 특성이 있는 이런 레이어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했듯이 이제 워드라인 게이트를 이렇게 TIN과 이제 텅스텐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구조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쌓는 이런 단 개수고 이게 이제 하이 에스펙트 레이쇼를 애칭을 한 이제 뭐 채널을 필링하게 되는 그런 구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잘라봤을 땐 다음과 같게 되고요. 뭐 이걸 3차원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만약 게이트가 뭐 마이너스 전압을 가했을 때는 이런 이제 그 페로 일렉트릭에는 이러한 이렇게 그 폴라리제이션이 되고 채널에 우리가 채널에 이렇게 플러스 전하들이 어느 정도 그 커플링 되게 됩니다. 반대로 플러스 전압을 줬을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전압이 커플링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뭐 프로그래밍 하면 원래 이제 차지를 트랩하는 뭐 이런 그 구조에서는 플러스를 하게 되면 차지가 여기에 모이게 됐고 결국 VTH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차지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가해도 여기에서 이미 커플링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채널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되려면 VTH를 좀 더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플러스 전압을 줬을 때는 이미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커플링 되기 때문에 플러스를 조금만 줘도 이제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돼서 채널이 형성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게이트 바이어스를 보통 플러스로 줬을 때는 원래 차지 트랩 플래시나 아니면 플로팅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VTH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건 반대로 이제 이렇게 플러스가 됐을 때는 이미 마이너스 전압가 인버전 커플링 되기 때문에 플러스 전압을 줬을 때는 VTH가 오히려 플러스를 줬을 때 VTH가 왼쪽으로 시프트되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또 비슷한 설명인데요. 이렇게 프로그램 V를 이제 볼테이지 프로그램을 줬을 때는 이렇게 그 페로 일렉트릭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폴라리제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리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레이즈는 이제 반대로 0V를 줘서 이 폴라리제이션을 다시 바꾸는 그런 형태로 되고 리드는 어떤 적절한 리드 볼테이지를 읽었을 때 이제 드레인 바이어스를 줬을 때 리드를 하게 되게 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프로그램 됐을 때 VTH가 이렇게 봤을 때 왼쪽으로 시프팅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돼 있는 셀들은 이렇게 이제 VGID 커브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레이즈된 셀들 같은 경우는 VTH가 이거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시프트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오퍼레이션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이제 이레이즈 오퍼레이션은 당연히 이렇게 워드 라인 전체로 이레이즈 그 전압을 걸어가지고 폴라리제이션이 뭐 원래는 어느 특정 방향으로 돼 있었다면 폴라리제이션을 원래 돌리는 전압을 워드 라인에 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은 어떤 특정 셀에 이제 프로그래밍 전압을 이제 가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 이니빗 셀이라는 것은 이제 이 셀에 프로그래밍 하고 싶은데 워드 라인을 이렇게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도 폴라리제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셀에 프로그래밍이 되는 그 일이 발생하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소스 라인과 비트 라인에 이제 V 인히빗이라는 그 볼테이지를 가해주면 이제 여기에서 워드 라인과 그러니까 결국에 페로 레이어 양극에 걸리는 전압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폴라리제이션이 프로그래밍 될 만큼의 전압에 도달하지 않고 결국 이 셀에는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볼테이지 커런트 플롯을 보게 되면 실제로 프로그래밍 된 셀은 아까 말했듯이 왼쪽으로 시프팅 되고 이레이즈 된 셀은 이렇게 원래대로 오른쪽으로 VTH가 프로그래밍 된 셀보다 높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셀 같은 경우도 거의 이레이즈 된 셀과 비슷하게 결국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았다. 이레이즈 된 셀과 똑같이 동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또 추가적인 오퍼레이션을 이제 설명해 보자면 이건 리드할 때 이렇게 프로그램인 된 셀이 있다면 이제 여기에 전부 다 리드 볼테이지를 어느 정도 가해주게 되면 이제 셀에서 비트 라인에 전압을 걸게 되면 이렇게 커런트가 잘 흐르게 됩니다. 뭐 일반적인 낸드 오퍼레이션과 비슷한데요. 여기에서 이레이즈 된 셀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체 다 셀이 이레이즈 된 경우도 당연히 오프 스테이트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이러한 커런트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케이스 3 같은 경우는 이러한 커런트를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케이스 3가 이레이즈된 셀이 많기 때문에 뭐 이게 하나하나가 다 저항으로 치면 당연히 커런트 레벨이 아무래도 더 낮고 하나만 이레이즈된 게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이것이 아마 디자인을 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큰 온 스테이트와 오프 스테이트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퍼레이셔널 동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페로 낸드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실제 랩에서 이제 만들어 봤을 때 이제 얼마나 원래 기존 셀보다 얼마나 저전압으로 작동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스피드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CTF나 플로팅 게이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공정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저전압으로 동작하게 설계는 현재 됐을지 모르겠지만 기존 CTF나 플로팅 게이트에 비해서 확실히 6V나 5V로 프로그램이 되고 이레이즈 되는 거 보면 확실히 굉장히 저전압에서 오퍼레이션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봐도 거의 한 1 마이크로 이제 세컨드, 10 마이크로 세컨드에서도 충분히 이제 프로그래밍과 이레이즈된 VTH의 결국 윈도우, PE 윈도우가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피드에서도 기존만큼 높은 스피드에서도 오퍼레이션이 잘 작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이제 페로 낸드를 만들어 봤을 때 이제 10의 8승 사이클만큼 돌려봤을 때도 이레이즈 볼테이지나 프로그램 볼테이지가 얼마 변하지 않는 것을 보아 엔듀어런스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됨을 알 수 있고 결국 확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페로 낸드의 상용화의 가능성, 뭐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하여튼 그런 셀들의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이 정도로 확보가 돼 있음을 알 수 있고 충분히 지금의 현재 뭐 CTF나 플로팅 게이트를 대신할 만큼 충분히 성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시사하는 그런 결과들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